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메가 이렇게 선물처럼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이건가요? 네. 부자가 되는 문화센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많이 보셨죠? 이런 문구를. 왜냐면요. 선박과 오나시스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아메에 와서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오아시스가 아니고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오나시스보다는 제클린이라는 이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이 왜 이름이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냐면, 원래는 케네디, 영부인이었잖아요. 미국 영부인.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케네디가 이렇게 암살되면서 몇 년 후에 이 오나시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왜 결혼을 했을까요? 엄청난 부자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오나시스는 그렇게 이렇게 위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바람둥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왜 오나시스를 떠올렸냐면,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문화센터 연구를 환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문화센터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갔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간 문화센터는 아이들을 위한 문화센터였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내 주위에는 부자가 없는데 이곳에 오니까 부자가 있었고, 이 오나시스가 뭘 했냐면, 원래는 대단한 부자지만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억만장자 이런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선박 부둣가에 일용직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노가다를 뛰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급을 주잖아요. 일주일에 주급을 주면 이 오나시스가 한 행동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아시는 분 아시겠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부자가 가는 식당을 갔어요. 어쩌면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그런 돈이잖아요. 본인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부자가 가는 식당에서 한 방에 그냥 거기에 사용을 한 거, 비용을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주위에는 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겨우 그 식사 한 끼, 부자들이 가는 식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라도 이 부자를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나시스가 한 행동이 뭐냐면, 그 부자가 가는 식당에 가서 부자의 말을 듣고 계속 하니까 어느 순간에 알게 된 사람도 있었겠죠. 그 사람이 좀, 어떤 부자들은 특이한 사람이다 생각해서 아마 또 이렇게 말을 터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이걸 알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미국에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던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오신 거는 부자들이 많은 곳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자, 제 사진이거든요. 제 사진이고, 그러면서 제 얘기 좀 하려고. 저 첫째, 황달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구릿빛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메이 하기 전에 모습이에요. 이 사진을 제가 많이 띄우는데, 저라는 사람은 이제 조금 얘기 전에 했더니 너무 효과가 좋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자라면서 항상 새침대기 약간 그런 이미지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저는 제 얼굴 자체가 새침대기처럼 생긴 줄 알았어요. 나는 생긴 게 새침대기처럼 생겼구나, 새침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거울 치료를 했어요. 거울 치료를 뭐냐면, 상대방을 보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제가 전혜영님한테는 좀 죄송한데, 제가 전혜영님을 잘 모르기 전에는 참 차갑다, 좀 뭐라고 말해야 되나, 차갑다, 하여튼 쎄하다 이런 느낌. 정말 또 있으신데, 그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전혜영 랜더님을 제가 대전에 우리 다이아몬드들이 가는데 고속버스를 타면서 저분이 그런 거예요. 낯을 많이 가려서 제가 자가로 가려다가 이 버스를 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분이 같이 오셨길래, 남편분이 낯을 많이 가리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리가 너무 이렇게 낯설어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봤냐, 낯을 많이 가리면 사람이 좀 싸게 보이나 보다. 왜냐하면 친해지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전혜영님의 뒷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굉장히 밝고 상냥하시고 따뜻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도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좀 이렇게 낯을 정말 많이 가려요. 그래서 제가
횡단보도 저쪽에 예를 들면 졸로 가야 돼도 별로 친하지 않아. 다이아몬드래도. 그러면 저는 거기 가지 않아요. 둘러서 이렇게. 왜냐하면 같이 걸어갈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저의 성향이 아니죠. 제가 그냥 단점이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한 20분, 20분 얘기를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나가면 그 뒤로 그 사람 잘 몰라요. 그래서 헤어를 만약에 맨날 이렇게 묶다가 풀면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예, 그 정도로. 그랬더니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저 사실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밖에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그럼 전 우리 팀이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는데 그분은 저를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 번씩 했으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가니까 어떻게 보이겠어요? 쎄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막 인사해 주시는 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되게 낯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친구만 사귀는 거죠. 그것도 한두 명. 그 이상은 사귀지 않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어때요, 여러분? 교회 오빠 좋아할 수 있잖아요. 전 한 번도 좋아하는 오빠한테 좋아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표현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좋아하면 이렇게 눈빛이라도 이렇게 좋아한다는 해야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더 좋은 사람한테는 더 이렇게 시선을 안 줘요. 내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 거절당할까 봐 그랬나?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서 제 성향을 이렇게 좀 보면서, 나는 왜 아메를 어떻게 했을까? 이런 내가, 그죠? 낯도 가리고, 그리고 뭐라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나는 이 아메를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왜 대학교 친구가 제가 제일 먼저 1호로 전달했던 애가 있어요. 그 애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무슨 아메를 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반응이. 네가 무슨 그 아메를 해. 네가 1년만 버티고 있으면 나도 아메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 해요, 그 친구. 그런데 그만큼 걔 눈에는 내가 아메할 성향이 아닌 거죠. 그래 나는 어떻게 해서 아메를 했을까? 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걸 선택했을까를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러면 내가 아메이를 하게 된 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좀 공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곳에 오면서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어떤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라고 해야 되나? 모든 여건이 불확실하고 또 불안하지만 어떤 확신을 여기서 배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가 그렇죠. 자연이 그렇잖아. 지금 근간에도 굉장히 많은 지금 사회적으로 아니면 자연적으로 불확실하죠.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하다못해 어때요, 여러분? 편의점에 그냥, 그 휴게소에서 밥 먹고 있다가 차가 들이박쳐가지고 돌아가신 분 누가 하면 이번에 또 보셨죠? 오산인가? 그 도로가 뚝이 무너져가지고 지나간 차가 이렇게 너무너무 사는 게 불안하잖아요. 그렇구나라는 걸 제가 여기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거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만해서가 아니라, 저는 인생에, 뭐라고 해야 되나? 불행의 총량폭축이 있다면 저는, 그러니까 청소년기? 아니면 학생기 다 겪은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저는요, 겪어야 할 거 모든 걸 겪었어요. 저희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냥 먹고 사는데 별 걱정 없는 집안에서 그냥 그러니까 취미생활 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다가 중학교 때부터 저희는 엄마가 사업을 하셨고 아빠는 직장생활을 하셨거든요. 엄마가 쫄딱 이렇게 우리 엄마가 아니라 나쁜 사람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면서 진짜 집안이 그냥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래서 아빠가 버시는 돈들이 전부 다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떡볶이도 사 먹을 돈이 없을 정도로 저희 때는 제 또래 여기 있으신 육성회비라는 게 있어요. 육성회비를 내야 되는데 저 육성회비가 자꾸 밀려가지고 이렇게 굴욕적으로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다니면서 언제 낼 거야? 이게 날짜 적고 막 이런 걸 제가 서서 있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중학교 때 했었고 대학교를 당연히 엄마는 대학을 못 간다. 그냥 상고를 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처음으로 고집을 세웠어요. 제가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라서 전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겨서 그러면은 보내만 주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허락을 받고 정말 보내만 주셔가지고 제가 등록금을 제외하고는 제가 다 벌어서
했고요. 그리고 알바를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제가 천재가 아니고 머리가 이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라서 자격금 받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자격금을 조금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졸업하는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요. 뭐라고 하죠? 학자금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학자금 그 대출 통장 그때 저는 그게 대출 통장인지 몰랐어요. 그냥 내가 등록금을 안 내서 주는 통장이거니 했는데 요새 이렇게 배워보니까 학자금 그 대출 통장이더라고요. 제가 가졌던 게 그래서 이렇게 5개인가를 쥐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제가 매 학기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 애들이 좀 부유했어요. 부유하다 보니까 다행히 애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한 명이 더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받으러 갔는데. 근데 저는 방법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걔가 민망하게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죠.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저는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공장도 들어갔어요. 이게 애들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제가 일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리시니까 아빠가 이거는 약간 좀 여담인데, 그 당시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성령 치유를 엄마가 받으러 들어가셨어요. 왜냐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라도 지푸라기다 잡는 심정으로 여기 엄마는 그때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같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족 중에. 그러니까 아빠가 직장을 그만두시고 가신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제가 90년도, 제가 90학번이고 90년도에 이걸 다 겪었어요. 아빠가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제로가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다행히 엄마가, 이거는 좀, 못 믿을 분도 있겠지만, 성령 치유를 하시고, 엄마가 살아나셔서 돌아오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기적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있더라고요. 치유의 기적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오셨어요. 네, 그런 경험도 제가 했었고요. 그렇게 저는 변수를 다 겪었답니다. 저는 아메를 만날 때 어땠다고 아시는 분은? 제가 아메를 만났을 때는 제가 살면서 가장 편안할 때 아메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비교했을 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내 생에서는 내가 가장 안정되고 행복하고 너무나 여유 있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저는 안 벌어도 되고 남편은 잘 벌어오고 그리고 뭐 집 빚 없이 있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뭐 그냥 평범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살면서 가장 그런 안락함 맛볼 때 아메가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래서 여기 와서 들었을 때 어때요? 저는 겪어야 될 게 아니고 겪었잖아요. 그렇다.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 하지만 앞으로도 어때요? 그런 게 없다란 법은 없잖아요. 저는 너무 겪었기 때문에, 부모 세대에서 겪었기 때문에 제 세대에서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부재까지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안정적인 걸 해줄 수 있었던 그때 남편이었거든요. 저는 아이를 둘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부재가 온다면 아주 굉장한 큰 곤란한 거잖아요. 엄마의 그때 아파서의 어떤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저는 경험했을 때, 맞다. 잊었던 걸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되새긴 거죠.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변수. 전 저 옆에 쓰러지는 게 더 웃기더라고요. 반응 괜찮은데. 제가 강사에서 했거든요.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사실. 저는 계속 웃기던데, 웃기라고 사실 한 거고, 이것도 어때요? 일종의 변수. 예. 그 다음에, 아까, 불안한 확신이라고 했잖아요. 이거죠. 100% 올 노후를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곳에는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야. 노후가 온다, 오는데 어때? 길다. 노후가 짧은 게 아니라 너무 길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요거 유통에 돈이 있다. 저는 이거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변수가 오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면 아메 말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아메를 했을까? 저는 요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거 다 경험한 세대잖아요. 우리 집에 앞에 구멍가게도 있었고요. 구멍가게가 없어진 슈퍼가 오는 거예요. 슈퍼가 오더니 거기서 5원이 그때 눈깔 사탕 하나에 100원이었나? 100원이면 90원에. 근데 되게 어린데도 쇼킹한 거야. 이 가게는 왜 90원에 주지? 제가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그래, 청판도매 소매 이거 나 알아. 근데
그때가 이제 제가 저기 아메이를 만났을 때가 어땠냐면, 저는 그래도 그때만 해도 대형마트, 지금은 제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데가 대형마트예요. 주차하기 너무 싫고요. 거기 다니기 너무 귀찮고, 고르기 귀찮고 해서는 대형마트를 될 수 있으면 안 갑니다. 어쩔 수 없이 막 가야 할 상황이면 가지만. 그런데 그때는 쇼핑을 하러 저는 갈 데가 없으니까 쇼핑을 하러 여기 대형마트에 갔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애들 데리고 문화센터도 대형마트에 갔던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홈쇼핑, 인터넷 쇼핑이 이제 이렇게 변천이 될 거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한참 이제 활발하게 막 진행될 쯤이었거든요. 저 꽤 오래 아메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앞으로는 직거래를 할 거야. 직거래. 예. 직거래를 할 건데, 아메가 선두주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 유통이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런 유통을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알아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아메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해왔는데 요새 이런 기사들이 뜨죠. 앞으로 AI가 지금 뭐 직업을 다 뺏어가고 어쩌고 하지만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다. 그리고 뭐 요새는 그 자영업자들 임대하고 있는 그런 건물주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자영업자들이 사라지고 대부분이 어때요? 가게에서 사던 물건들을 컴퓨터에서 다 구입을 하니까 가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메할 때 그런 말 들었어요. 식당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난 거긴 절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식당이 사라져? 저는 그때 배달음식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 되게 배달음식 많이 먹거든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뭐라고 바로 먹어야지 이랬는데 이렇게 저 또 이렇게 막 나갈 수 없잖아요. 막 꾸미고 나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귀찮은 거예요. 요새 너무 잘 돼가지고 빨리 오고 하니까 식지도 않고 너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거 되게 그때 동의할 수 없던 게 어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살아남을 자영업이라고 하고요. 살아남을 자영업. 우리가 자영업자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고할 때 보면은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아메는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 어때요? 그 인간관계를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 인간관계를 가장 못하는 제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선택을 했고, 이제서야 봤더니 정말 앞으로 살아남을 자영업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메인 거죠. 그리고 저는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사람이 주위에 없는데, 저는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아기가 너무 어려가지고 이제 막 수원에 올라와가, 남편이 이제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거든요. 수원에 올라와가지고 그냥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게 힘들었어요. 대예배. 남편은 맨날 해외 출장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대예배를 드리면 그 유아 예배 있죠. 거기서 겨우 드리는 게 예배다 보니까 사람 사귈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에 있는 명성교회죠, 수연씨. 명성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딱 구역 식구들만 알았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한 명을 제가 만난 거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약에 영업처럼 막 저렇게 많은 사람을 막 상대해서 저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제 성격이.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 파란 색깔 보이시나요? 파란 색깔 정도만 알면 된대요. 하다못해 저 파란 색깔 3명만 알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저는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파란색 사람도 3명을 알 거고, 그죠? 또 저기 보면은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번져가잖아. 요거를 보여주는데 전 희망이 있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난 저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라 저 몇 명만 내가 잘 케어를 하고 알려주면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를 보면 감히 이걸 다단계라고 하시나요, 여러분? 다단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피라미드를 그려야 되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는 절대로 다단계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알려주실 분들은 이걸 좀 많이 이용하시면 돼요. 하여튼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매력을 여기 아메이가 있다는 걸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아메이를 하게 됐더니 수입의 속성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다 뭐 괜찮다고 치자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괜찮다 했지만 우리가 일을 왜 하나요? 일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입이 괜찮아야 되잖아요. 이 수입이 너무 또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수입을 좀 생각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보통 사람, 저희 남편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전문직을 가진 사람도 전부 다 물통을 이고 지는 그런 소득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작은 물통, 어떤 사람은 좀 큰 물통 이렇게 지다 보면은, 근데 어때요? 물통은 어때요? 물을 쓰다 보면 계속 또 지고 와야 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노동이 들어가는 노동 수입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늙거나 퇴직되거나 하면 벌 수 없다는 걸 이 자리에서 배웠고요. 그렇지만 수도꼭지만 틀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득이 있다라는 걸 이 자리에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요 아메이의 수입이라는 걸 제가 이 자리에 배웠고요. 그래서 마트를 바꾸고, 그리고 마트를 바꿀 회원을 몇 명? 뭐 3명 정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3명만 해도 되고, 뭐 3명, 6명. 예, 예. 저는 할 수 있겠다. 이 소득이면 이런 돈을 벌 수 있다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이러한 마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트를 바꾸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마트, 인터넷 쇼핑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트에서 내가 쓰던 물건들을 하나씩 바꾸는 거죠. 저는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건강식품을 정말 좋아했어요. 너무나 제가 몸이 그 당시에 안 좋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요 진짜 놀아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한다고 못 놀았고요.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다녔거든요. 고3 때도 독서실에, 교회 옆에 도서실에 잡고 수요 예배, 토요일 학생부 예배, 주일 아침 저녁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 독서실에 봤다. 그러니까 뭐만 했어요? 진짜 공부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학생 되면서 학교 생활, 그 다음에 알바, 교회.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제가 또 돈 막 열심히 벌다가 대학원 다니는 학생과 결혼을 했어요. 예. 그래서 만삭이 될 때까지 못 놀았어요. 낳기 한 달 전에 딱 쉬었어요. 왜냐하면 학생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케어를 우리 남편을 했기 때문에 전 데이트 비용도 제가 다 냈거든요. 예. 나이가 어려가지고 남편이.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힘들었습니다. 예. 제가 어떤 데 이발까지도 시켜줬다니까요. 왜냐면 우리 어머님이 아껴서 돈을 모으는 스타일이에요. 아들한테 왜 이렇게 아끼시는지. 저는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이발하러 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전 돈을 벌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애를 낳았잖아요. 애를 낳았는데 남편이 또 해외 출장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1년에 187일씩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애 둘을 갖다가 정말 친정이 알잖아요. 제 억양을 보시면 금방 아시더라고요.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억양 자체가 완전히 막 부산 여자 사투리인가 보더라고요. 금방 알아보시는데,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친정이나 시댁이 다 부산에 있어요. 오롯이 제가 그 어린애들을 정말 다 키웠어요. 그 남편이 애들 어릴 때 저 생각이 안 나는데, 왜냐면 맨날 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매일 일하고 그냥 애들 키우다 보니까 완전히 진짜 제가 사실은 아까 그 마지막 사진 때까지만 조금 나왔는데 그 뒤로 제가 사진을 못 올려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제가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해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쯤에 아미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하여튼 네? 건강. 감사합니다. 건강. 너무 몸이 상해 있어가지고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걸린 게 아니라 갑상선 암인 줄 알았어요. 증세가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미를 이제 만났는데, 제가 그 당시에 홍채가 좀 유행이라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보고 꽃이 활짝 피었대요. 꽃이 피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열매. 그러니까 그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 수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수치상으로는 딱 그 정도는 아닌데, 정말 그냥 조금만 더 지나면 저는 이제 뭐가 돼도 그러니까 뭐가 상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에 특징이 뭐냐면, 편두통이 너무 심했고, 그 다음에 머리가 그렇게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거의 없었으니까, 뒤에가. 그래서 제가 우리 스폰서님이 가장 먼저 산 게 샴푸였어요. 바꾼 게.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고, 비듬이 너무 많아가지고, 빠지고, 그 다음에 눈이 그렇게 빨갛게 충혈이 돼 있는 거예요. 시뻘겋게. 그렇게 막 상태가, 그런데도
그러니까 뭐 손발이 붓고, 근데 병원에서는 병명이 없는 그런 상태 아미를 만났으니 얼마나 물 만난 고기처럼 그걸 먹었겠어요. 식풀 막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 명연이 뭐냐면 가래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록색 가래가 한 달 내도록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신기한 거. 그러면서 제가 몸이 그냥 소금에 절인 것처럼 맨날 무거웠거든요. 미치겠더라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진통제를 계속 먹고 있었고, 그런 상태 아미를 만나가지고 저는 가장 사랑한 게 뉴트리아이트였어요. 그리고 애들도 그 뒤로 이렇게 좀 길어지는데, 그렇게 그 건강식품을 많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제가 생존표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저는 아미를 만나서 살아난 거예요. 저는 아미 돈을 안 벌어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저도 그렇고, 제가 부실한 몸으로 아들을 낳았거든요. 아들도 너무 부실해요, 진짜. 그래서 천식까지 걸리고 막, 수두도 걸리고, 수두가 배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아들이. 9개월 때. 원래 9개월 때 수두에 안 걸리거든요. 왜냐면 엄마의 면역이 있기 때문에 수두에 안 걸려요. 그래서 수두는 1년 후에 맞는 게 수두 예방접종인데 우리 아들이 9개월에 걸려가지고 엄마가 너무 약하니까 아들이 걸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꼼보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엄마는 대단하다고요. 제가 정말 사흘 밤낮을 잠을 자지도 않고 애 팔다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하나도 안 남겼거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바꾸는 거죠. 소비가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소득으로 되는. 그래서 여기 예로, 어떻게 소비가 소득이 돼? 어떻게, 소비가 지출이 돼? 비교하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저는 늘 홈플러스, 이마트를 막 진짜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막 가서 싼 거 막 사고 이랬었어요. 과일은 좀 싸지더라고요. 많이 이용했었는데, 어쨌든 아무리 이용하고 해도 저 오케이 캐시백 지금도 못 찾고 있어요. 비번을 몰라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 오케이 캐시백 했었거든요. 그냥 지금도 뭐 하라면 하긴 하는데 찾아먹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아미는 안 찾아가도 알아서 계산해 주잖아요. 똑같은 돈을 썼는데 아미는 돈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걸로도 끝날 수 있지만, 이제 회원을 모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저희 스폰서님이 오셨어요, 저한테. 예, 저희 스폰서님이 굉장히 얘기를 재미나게 잘 하셔요. 그래서 스폰서님 오시면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님 오시면 여러분, 근데 너무 오래 계셨어요. 우리 스폰서 엉덩이가 좀 무거우세요. 그래서 좀 가고 나면 제가 되게 부지런하게 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너무 낭비한 거 아니야 생각이 드는데 우리 스폰서님 잘하신 게 있어요. 라면을 종류별을 갖고 온다든지 캔치 주스를 종류별을 갖고 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 가고 나면 남는 게 있잖아.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 여러분들 조금 오래 계시면 좀 선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어쨌든 스폰서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샴푸 얘기를 하시고 막 두피에 관련해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대로 전달하셨기 때문에 스폰서님도 어쨌든 쓰고 계시는 게 있었을 거고 저도 쓰게 된 거죠. 그 어때요? 너무 좋으니까 저도 얘기를 하게 되겠죠, 사람들한테. 그리고 더블엑스 이런 거 막 먹었으니까 몸이 너무 좋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폰서님 이하로는 보시면 80만 PB가 돼서 그러니까 80만 PB면 그러니까 60만 PB 이상으로 해서는 6%로 가게 됩니다. 48,000원의 캐시백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 이하로만 계산을 했을 때는 아메이에서 60만이 됐다고 해서 6%에서 36,000원을 주게 되죠. 그러면은 저희 스폰서님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48,000원에서 저희 그룹 뺀 나머지를 가져가세요. 스폰서님은.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A와 B한테 전달을 하겠죠. A한테 얘기를 해서 얘기했더니 걔도 나랑 비슷한 물건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만 PB를 썼다고 가져갔을 때 A는 B도 어떻게 되면 6,000원씩 쓰게 되죠. 저한테 주어진 게 36,000원이지만 6,000원을 빼고 나면 얼마가 되죠? 예. 24,000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서 바로 깨졌어요. 아멘 다단계 아니네. 피라미드 아니네. 되게 공정하다. 왜냐면 스폰서님은 아무리 나위처럼 그려지고 있지만 스폰서님은 한 명한테 본인이 쓰시고 한 명한테 전달했죠. 저는 어때요? 내가 쓰고 2명한테 전달한 거죠. 그리고 A와 B는 쓰기만 했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아멘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의 역전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제가 여기 보면은 6명 정도한테
저 혼자 썼을 때는 한 9,000원 정도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이제 좋은 건 좋더라고. 제가 아무리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저 세자매거든요. 세자매한테 얘기하고, 저랑 좀 친한 사람 한두 명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되더라는 거죠. 근데 박수현 씨한테 연락 잘 못했어요. 왜냐면, 수현 씨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옮기면서, 그렇게 친하진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나이 차 별로 없는데. 어쨌든, 저 친구는 애가 그때 없었고, 전 애가 있었고, 어쨌든 그렇게 친할 고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수현 씨가 한 번씩, 우리 수현 씨 알죠? 이렇게 궁금한 거에서 못 참는 성격이라, 저는 연락을 안 해요. 저는 낯가리잖아. 그리고 별로 이렇게. 수현 씨가 한 1년에 한두 번 전화가 와요. 뭐 이렇게 자기한테 뭐 이렇게 궁금해지면 물어보러. 근데 제가 처음으로 연락을 한 거예요. 수현 씨한테. 아미 시작하면서. 아는 사람 없으니까. 아니다. 그때 수현 씨가 연락을 했구나. 수현 씨가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제가 그때 어땠냐면요. 상황이 어땠냐면, 여기서 오니까, 일찍 들어가지 말라.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죠. LAB. 그래서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디를 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은 저는 이제 종교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하면은 사람 붙여준다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저 그냥 열심히 하려는 마음으로 그냥 이제 집에 안 있으면 일하는 거 맞잖아, 아메에서는. 어쨌든 제 성격에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앉아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현 씨가 전화가.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저한테? 집사님 요새 뭐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하기 아미한다가 그땐 초창에 말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친구가 알아서 물어봐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아미니까 아미 이러면서 이 친구 우리 수현 씨 아시죠? 아미 이러더니 저 요새 홈미팅 다녀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간 거예요. 갔더니 다른 그룹에 홈미팅을 다니고 회원가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 성격에 저 지금도 잘 회원가입 이렇게 빨리 말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냥 급하니까 하라고 내가 회원가입 하라고 했더니 저 친구가 저한테 신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분위기상 저 친구도 이렇게 거절을 못하는 약간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얼떨결에 나한테 나쁜 거지. 홈미팅 딴 데 다니면서 나한테 어쨌든 복이 있어서 저한테 회원가입 했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 때문에 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확장하면 되고 설명한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현 씨가 알아서 또 막 짹짹이잖아 우리 수현 씨. 저는 수현 씨가 파트너가 너무 놀래요. 우리 남편이 한 얘기가 있어. 여보 나한테 어떻게 저런 파트너가 생겼을까. 왜냐면 목이 쉬도록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당시에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그리고 막 앞에 스피처는 제가 어머 나한테 저런 파트너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보이시죠? A. 우리 수현 씨 A. 그렇게 펼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은 3명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3명 정도가 3%씩만 이렇게 전달을 해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 가지고, 이렇게 15만원 정도의 어떤 수입 올릴 수 있어요. 15만원이면 애들 학원 요새 보내잖아요, 그죠? 요새 학원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 당시 한 10만원 안 돼도 보낼 수 있는 학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 이 세 사람도 똑같이 나처럼 한다면 6%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꽤 많은 돈이에요. 57만에서 90만원 돈. 그 세 사람만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을 그러니까 사업은 아니게 약간 우리 아미에서 꼭 그분이 사업을 한다는 그런 생각에 너무 있다 보니까 막 초대하고 안 되면 마음이 막 너무 상해. 그럴 필요 없이 그분도 때가 있는 거고요. 그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수현 씨도 사실 제가 맨 처음에 1년 넘게 뒤에 이 미팅을 서너 번 왔는데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랬더니 며칠 전에 알아보랬더니 난 여기서 알아보라고. 말씀도 잘 전해야 돼. 여기서 알아보랬는데 이 친구는 내가 알아보랬다고 동네에 알아본 거예요. 진짜. 내가 알아보래서 동네 사람한테만 알아봤대. 근데 나는 그건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거 알아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알아본지 정말 몰랐었거든요. 여러분 명확하게 전달하셔. 미리 잘 모르는 사람 알아보지 말고 잘 아는 사람한테 알아봐.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야 1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현 씨가 동네 사람한테 알아보는 바람에 서너 번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다 주위 사람 다 하지 말라 그랬대요.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1년 뒤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를 그러니까 그 대신에 우리 수현 씨는 저에게 어떤 게 소비자가 돼주셨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러분 SP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3%가 되고 6% 됐다면 왜 1000만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3%다가 6% 됐으면 분명히 1000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다 보면 석 달 할 수 있죠. 그럼 GP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언젠가 6번 하겠죠. 한 번에는 2번 못 할 리가 없잖아. 하다 보면은. 근데 문제는 아멘은요, 하다가 말고, 그리고 또 좀 쉬다가, 한참 쉬다가 또 하다가 말고 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제가 봤을 때는. PT가 된 날이 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윈윈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자, 사파이어 될 수 있어요. 2명의 PT, 사파이어가 2명의 PT를 만들어내면. 근데 에메랄드 될 수 있어요. 3명의 PT 이상을 만들어내면. 다이아몬드 될 수 있죠. 6명의 PT를 만들어내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미는 이런 회원들을 만들어내서 자산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제 지금은 그 당시에는 이걸 배웠지만 지금은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지 또 뭡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인데 모든 게 뭐예요? 회원수. 뭐예요? 뭐 구독, 좋아요, 알람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나의 회원이 돼주세요. 제발 저한테 와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아멘은 벌써부터 하고 있었다. 너무 앞서다 보니까 그죠? 오해를 받았던 거예요. 사실은. 아멘은 1959년도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유튜버는 되고 싶은데 아멘은 안 하고 싶다. 이거는 사실 어불성설인 게 이거 아멘도 마찬가지. 생피부를 쓰는 회원을 모으는 일이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 어때요? 앱 많이 깔아놓으셨죠? 남편이 맨날 저 핸드폰 이거 좀 정리하라고 맨날 그래요. 근데 쓸데없는 그런 앱이 되게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그 앱을 통해서 돈을 버시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내고 있는지. 저도 여기 딱 하나 있어요. 저한테 돈 벌어다 주는 앱이 아메이라는 앱이죠. 요 앱이 내가 쓰는 걸로만 쓸 것인지 아니면 돈을 벌어줄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수입의 속성을 보면은 이렇게 모았던 회원들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상속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자산소득이고 연금소득이고 인세소득의 어떤 그런 성격을 띠기 때문에. 자, 요거는 좀 지루할까봐 제가 넣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샀어요. 오늘을 위해서 왜 이 옷을 샀어요? 지하상가에 코디 이렇게 해줬는데 막 그걸로 네, 어디 사셨습니까? 이거 대전 지하상가에서 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옷을 사 갖고 오신 건가요? 예, 저도 어제 대전 지하상가에서 아마 저기 참여하려고 샀나 봐요. 같이 나온 후배 아닌데요. 루니 머리 하고 다녔다 했잖아요. 아, 루니를 좀 닮으셨네. 모델하고 신걸 수 있어요. 천모. 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고려고등학교 나온 정종수라고. 정종수라고. 쟤는 완전 웃겨요. 아, 그래? 축구 진짜 잘하고요. 아, 저 형이 루니를 닮았네요. 영상 보니까. 근데 왜 모른 척했어요? 완전 저 형 너무 바뀌어가지고 뭐 놀랬어요, 저 지금. 아,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저 형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 형 진짜 고등학교 때는 진짜 축구만 하는 형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지금 수줍음이 어떻게 생겼지? 혹시 조금 졸려셨던 분 잠 깨라고 제가 중간에 넣었고요. 저기 보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 제품을 얘기할 텐데 여기 보시면 저희 아미 또 이것도 매력이었는데 생필품을 만드는 제조회사가 아미죠. 보면은 옛날에 뭐 다단계에서는 옥점만 팔면 한번 가구는 특히 나는 가구도 그렇고 참 굉장하다. 그 가구 팔아갖고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그럼 얼마나 많이 남겨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매일매일 쓰는 그런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제품들을 매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매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는 아이템을 삼고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저희 아메이 공장이죠. 우리 아메이는 제조사입니다. 제조사. 친환경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굴뚝이 없어요. 굴뚝이 높을수록 어때요, 여러분?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는 거죠. 배출한다는 건 뭐냐면 그 제품에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연 생분해성 제품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고농축.
정말 자연을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하는. 그리고 전 동물 실험하지 않는다는 게 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영혼은 없지만 걔네들도 감정이 있더라고요. 감정이 있고 화낼 줄도 알고, 그렇죠? 기분 좋아할 줄도 알고, 그다음에 통증도 느낄 줄 아는 그런 동물을 대상으로 그 실험한다는 게 전 너무 가슴이 아픈 1인으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미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회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저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씨앗에서 제품까지 책임, 믿을 수 있는 원료로 글로벌 1위 브랜드로 해가지고 동아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만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친환경 경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검증된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아미가 좀 비싸다라는 얘기 되게 저는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이소 물건이나 올리브영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비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생필품은 다 어떠냐면요. 일단 먹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피부에 닿이는 물건들은 분명히 좋은 걸로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피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산성비를 맞으면 안 된다고 해서 피부는 활짝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이게 털이 있잖아요. 그 털은 어디에 연결됐냐면 혈관에 연결됐어요. 뿌리를 혈관에 두고 있다는 거죠. 열려 있고 또 안쪽 피부는 점막이라는 피부가 있어요. 그죠? 우리 몸은 이렇게 보면은 도너츠형으로 해서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그죠? 쑥 들어가면 한 개 연결되잖아요. 연결되는데 걔네들은 굉장히 흡수를 잘해요. 예. 그래서 좋은 원료를 바르시고 닿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 저는 이게 다 여성분이고 자녀분들도 이제 따님도 있으실 거고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열려 있어요. 그 부분에 닿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달 또 이렇게 마법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보세요. 비교해 보면은 저희 거 결코 비싼 물건 오히려 더 좋은 성분으로 더 많이 첨가돼 있지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거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저희 물건은 아주 가성비 좋은 그런 우수한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뉴트라이트 설명 잘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제가 이걸 꼭 넣었는데 글루타치온이 그런 원리죠. 이렇게 점막에 붙이잖아요. 점막에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흡수를 굉장히 도와주니까.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점막을 통해서 흡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노벨상 받기 쉽나요, 여러분? 의사 되기도 어려운데, 그죠? 의학 박사가 노벨상 수상을 받은 분이 하신 얘기예요. 네. 화장품, 욕실용품 75%도 암에 걸릴 확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암이 별로 없었잖아요. 우리 그죠? 조선시대 암이 있었나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트레스로 있었을까요? 어쨌든 굉장히 지금 암은 지금 그냥 당연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꼴로 지금 제 주위에도 너무 많이 암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 쓰셔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화장품. 글로벌 탑5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예. 그만큼 많은 사람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 제품은 너무나도 엄격한 농장에서 만든 뉴트라이트를 만드는 먹는 걸 만드는 원료를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좋은 성분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 특히 색조 화장품이 굉장히 안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대. 중금속 같은 게.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 이게 마스카라 같은 경우도 아스팔트 원료로 만든데 그 색깔 까만 걸 얘기해서. 근데 저희는 자연 성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요거 한번 보실게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컨테이너 안에서 수상한 상자 수십 개를 발견합니다. 상자 안에는 유명 해외 브랜드 화장품이 가득 차 있습니다. 42살 A씨 등 4명이 화장품 도매업자나 홈쇼핑 협력업체 등에 넘기려다가 압수된 이른바 짝퉁 화장품들입니다. 용기 모양과 라벨, 포장 등이 정품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효능은 어떤지 성분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품에 들어있어야 할 미백을 위한 핵심 원료 나이아신 아마이드 함량이 0%로 나왔습니다. 피부 개선 효과가 없는 맹물인 셈입니다.
특허청 조사 결과 압수물 이외에도 A씨 등은 지난 2023년부터 1년 사이 4만 천여 개 59억 원어치를 이미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아메이에 어때요? 아메이에서 바로 저희가 배달되죠. 예. 저희가 아메회사에서 주문을 하면 아메회사에서 오는 거예요.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시중에 인터넷에서 통용되는 아메 제품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믿고 쓰시는지. 뭐 그 조금 더 싸다고. 그죠? 절대로 그러니까 뭐라고 했나 검증된 통로가 아닌 곳에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막 홈쇼핑에서 파는 물건이 어떻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제대로 이상한 저런 짝퉁 물건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도 아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화장품 하면서 제가 요거 보시면 저 되게 턱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남자는 턱선이다 막 이렇게 우리 남편을 제가 매달 구박을 하는데 턱선이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턱선 있었잖아요. 아까 보셨죠 사진. 그 턱선이 사라져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게 턱선 되게 중요한데 이게 살도 살이지만 이게 처져서 이게 처지는 거죠. 그래서 저 옆모습을 나이가 드실수록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콜라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리 탄력을 지탱해 주는 게 이렇게 소멸되는 거죠. 그런데 울세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울세라라든지 뭐 이게 들어보면 써마지 이게 전 뭔지 몰랐어요. 울세라 써마지 뭐 메샷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게 있던데 뭔지 몰랐는데 이게 이제 리프팅 해주는 거라고 이게 회사 이름이래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어떤 리프팅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서 근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싸고요. 너무너무 아프대요. 너무 웃긴 게 누가 그래 뭐 싸다구를 맞은 것처럼 아프다나. 뭐 그렇게 아프대요. 예, 아픈데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해요. 근데 이게 영구적인가요? 그게 너무 아픈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한 번에 아주 세게 넣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6개월을 뭐 지속을 하니 마니 뭐 이런 얘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프대요. 이게 보통의 어떤 예뻐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강하지 않고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비싸다는 거죠. 비싸서 받을 수가 없나. 어쩌다 내가 진짜 5년 갯돈 벌어서 내가 막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리프팅이 유지돼야 되는데 힘들다는 거죠. 근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메이가 이걸 해결해 준. 전 너무 감사한 거였죠. 예. 여기 보면은 정말 예. 10년 이상을 젊게 해주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킨 피트니스가 있고 스킨 뉴트리션이 있는데 헤드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어때요? 그야말로 이제 당겨주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깊이, 우리 화장품을 깊이 진피층으로 깊숙이 넣어줘서, 100%, 200% 이렇게 높여주는, 효과를 내는 그런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세우고 채울 수 있는, 정말, 그런데 안 비싸요, 여러분. 네, 안 비싸요. 안 비쌉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때요? 이제 충분히 당겨주죠. 근데 이게 처지는 게 두피부터 시작된대요. 요까지, 이마도 당겨준다고 해요. 근데 이게 두피는, 모르겠어요. 두피를 하라는 말 못 들었거든요. 그걸 하라는 말 못 들었는데, 두피도 해결해줄 수 있는 저희 제품이 있고요. 두피 케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게 숱이 거의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근데 제가 해결 안 된 게 뭐냐면, 이게 머리털이 얇아요, 제가. 가늘어가지고, 제가 파마를 잘 못해요. 왜냐면 너무 상해버려가지고. 그럴 정도 하는데, 제가 우리 제품으로 두피 케어를 너무 잘하고 있고요. 숱도 많이,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고 좋아지고. 이것도 하루에 한 번씩 하려고 너무 애쓰고 있어요. 근데 한 일주일에 7일을 못하고 한 5일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우리, 그죠? 홈케어. 이런 마크를 가지고 있는 제품은 굉장히 비싸대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인데 제가 한 가지를 너무 권하고 싶은 우리 고급 세제 있죠. 저 고급 세제 갖고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뭐냐면 저희 집에 카페트가 있었어요. 큰 카페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빨아야지 하면서 제가 계속 그냥 우리 딸이 막 거기
데이지 마,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제가 큰맘 먹고 그냥 삐를 받아가지고, 우리 욕조에다가 그걸 이제, 우리 고급 의료 세제를 이제, 한 3분의 1을 그냥 큰맘 먹고 털었어요. 3분의 1 아닌가? 4분의 1인가?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란 게, 그 막 밟았죠. 그러니까 새까맣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가지가 무슨 걱정이지? 이걸 어떻게 헹궈?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새까맣게 나왔는데, 어떻게 헹구냐고, 이거를 도대체 이 무거운 거를 들었다 놨다 내가 이제 죽어놨다 싶었는데, 좀 깜짝 놀랐잖아요. 두 번째 헹구는데 물이 맑아요, 여러분. 우리 세제가 헹굼이 적다고는 제가 들었지만, 제가 통돌이가 아니고, 이게 드럼 세탁기를 쓰다 보니까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험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 칸페트에 새까맣게 나오는데, 다음 헹구는 물이 맑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새까맣게 나온 거는 세척력이 좋은 거죠. 근데 헹굼이 진짜, 그리고 저 이런 거, 그냥, 우리, 속옷, 란제리 해가지고 그냥 저희 고급으로 놓고 돌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 감동을 좀 전하고요. 그 다음에 물. 예. 이제 이게 얼마 안 남았죠. 여기, 저는 요거 정수기가 왜 중요하냐 얘기하냐면 미네랄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정수도 중요하고 제가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물이라. 왜냐면 물에는 여러분 70여 가지 미네랄이 있어요. 어떠한 내가 먹는 제품에 70여 가지 미네랄이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어줘야 돼요. 수분 충전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몸에 필요한 그런 미네랄을 채울 수 있는 게 우리 정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뿐만 아니라 혈전을 어떻게 해줘요? 혈전을 없애주죠. 이 미네랄 물은 혈전까지 없애줘. 혈전이 사라지면 사실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몸에선 하나만 풀려도 이게 톱니바퀴처럼 풀리거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제가 사랑하는 공기청정기. 우리 아들이 천식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필터 교환할 때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였던 필터가 저를 감았게 됐고요. 제가 또 이거 잘 실험 정신이 없는데 불구하고 잘랐더니 왼쪽에 보시면 그냥 보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안쪽으로 까시면요. 더 새카매요. 새카맣게, 이게 초미세먼지가 어때요? 한 몇 년은 모인 거잖아요. 이렇게 새카맣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청정기를 안 썼다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요 초미세먼지는 다 호흡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절대로 비염이나 그런 것을 나을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저희 아들, 딸이 다 지금 비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킨티아이. 너무나도 가성비가 좋은 그런 제품이죠. 건강? 예. 저는 이제 요리가 맛있게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건강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킨티아이를 만든 거고요. 우리 홈미팅. 이걸 만든 음식들로 홈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윤재 리더님이 또 이렇게 요리책을 내주셔가지고 또 잘 보고 따라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 파트너들이 대부분 했습니다. 아니, 저희 집에 사다 보니까 제 요리가 잘 안 느는 건 우리 파트너 너무 잘해줘가지고. 자,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만나. 원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보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다 줄일 수밖에 없겠다. 제가 큰맘 먹고 다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제품 너무 많은데요. 저는 이게 물티슈도 제가 좀 넣었었거든요. 물티슈 저는 감동이에요. 이게 분해된다는 게 여러분. 이게 플라스틱 제품을 만든다고 하죠. 우리 안미는 그렇게 만들지 않고 생분해됩니다. 예. 자연 해치지 않죠. 그리고 피부를 보습 강화를 해주는 그런 제품, 물질을 넣고요. 저 요거 이제 케찹 나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저당 저칼로리로 국내산 원료나 아니면 무농약 원료를 사용한 케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아미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우리 홍진희 리더님이 굉장히 강추하고 계시는 우리 굴소스와 어간자. 왜 항상 좀 찝찝하셨대요. 소스를 너무 맛있는데 항상 그 감미료 이런 게 너무 죄책감이 들었었는데 이제 너무 편안하게 넣을 수 있다. 여기 보시면 97.5%. 저희는 간장 종류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 간장 성분이 아니라 정말 그 원료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여기 소비자데이 우리 월요반 네 이게 선물로 이제 선물로 이거 케찹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초대하시고 많이 모시고 오시라고 제가 특별히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나, 아메이는. 계속해서, 물론 조금씩 내려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부단히도 어때요? 성장 곡선이 어떻게 위로 향하고 있죠. 아메이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인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오늘 오신 분, 물론 그냥 소비도 하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지만 저는 안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때요? 운동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건강에 필요한 것들은 잘 활용을 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알려서 같이 사업자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를 계속 해왔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그러한 일을 이유에서 해왔는데 많이 달라져서 제 삶이. 아까 그게 아메 한 전의 삶이었다면 아메를 하고 나서 우리 스폰서님도 그러시던데 저도 잡지에 났습니다. 외국계 기업인 요새 대학생들이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회사 거기에서 만든 잡지에 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레스도 입었습니다. 턱선이 없어졌죠 우리 저희 남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행사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팔순, 구순 잔치를 치른데도 이런 잔치를 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찍을 땐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드레스 입고 머리하고 이거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별로였는데 이게 찍고 나서 이렇게 좀 지나가서 보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걸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 아내가 너무나도 큰 선물을 나한테 해줬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을 넘길게요. 자, 그리고 아이들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일본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언제 비행기를 탄 줄 아세요, 여러분? 언제 탔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너무나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 때는 졸업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에. 그때 처음 탄 것 같아요. 신혼여행 해외로 간 게 처음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사실 비행기를 타기는 당연히 탔었고, 그래도 보통 애들이 비즈니스 탈 수 있나요, 여러분? 못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20대 초반에 이렇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는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커서 지금 군대에 4주 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얘는 복도 많아. 제가 늘 얘기했죠. 아시는 분 아시고. 나갈 때마다 제가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해요, 저는. 지금도. 지금 우리 딸이 26이고 우리 아들 23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건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 짧아요. 이제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러면서 하는데 어쨌든 애들이 아멘하고 나가는 게 엄마 이래 나갈 때 엄마 저 나가요 이런 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를 받고 나가는 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불러요. 근데 만남의 축복인데 어쨌든 요번 폭염이 있잖아요. 장마잖아 참. 하나님 뭐라고 해?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걱정이 돼. 너 고생 한 번 안 하고, 알바 한 번 안 하고 지금 치는 소리 안 하고 제가 잔소리를 안 하거든요. 야단도 안 쳐요, 저희 부부는. 애들을. 그런 애가 군대 가서 걱정인 거야. 한 번 더만 소리를 못 듣고 자는 애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폭염이라 훈련을 안 한대. 새벽에 일어나서 그다음에 해 뜨기 전에 얼른 들어온다는 거예요. 작년에 일도 있었고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그 위에 사람이 최대의 가라 훈련병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다. 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있으니까 어쨌든 군대를 갔고 저희 딸도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왜냐면 재수도 했고 휴학도 하다 보니까 졸업이 저는 그때 한참 돈 벌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아직도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지금 어떠냐면 가장 좋은 때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돈 들어가는 데 있어요 없어요? 저는 다 키웠습니다. 애들. 우리 아들 군대 갔고 딸은 어때요? 이제 졸업이에요. 알아서 살겠죠. 잘 살 거라 저는 믿어요. 알아서 잘 지켜서 살 거라 믿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안 넣어도 돼요. 물론 그건 있죠, 이제. 결혼까지, 어쨌든, 지금 지출되는 수입이. 그래서 저는 지금 아메를 가장 잘 만났을 때 안정됐다면, 또 지금 아메 속에서 너무나도 아이들도 잘 키우고,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지금도 가장 좋을 때. 하지만 어때요?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의 안정된 생활과 행복을 지키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응. 취미 생활이 아닌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 성격에 저 지금도 솔직히 물건을 잘 못 팔아요, 여러분. 예, 제가 다이아몬드인데도 물건을 잘 못 팔아요. 하지만 저는, 비전을 봤어요, 이 자리에 와서. 봤는데 하기로 했죠. 근데 하는데 보니까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안 하고 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었던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했지? 그랬던 생각, 일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말씀하셨어요. 남편도 직장을 다니고 싶어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게 저는 계속 저한테 세뇌를 시켰어요. 아, 남편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에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보여요. 제 어떤 드림보드가 입구에 1월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속적으로 했고, 앞으로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그래도 열심히 이곳에서 비전을 보고 할 생각이고요. 요거는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세 가지 초능력 같아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 해야 되는 걸 진짜로 안 할 수 있는 력. 예를 들어서 살 빼려고 하면 케이크를 먹으면 안 된다. 누구나 알아. 근데 케이크집을 진짜 지나치는 독한 놈들이 있어. 깐 사람들은 케이크를 보면 먹으러 들어간 다음에 오늘은 괜찮아.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이런 얘기를 하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한다면 한다.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 투자를 시작한다. 운동을 하겠다. 얼마 전에 그런 밈 본 적 있어요. 헬스장에 돈을 버는 이유. 사실은 헬스에 열심히 가는 사람들이 끊기만 하고 안 온 80%, 90%의 사람들의 돈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디 안 휩쓸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진짜 몸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매일 거의 10km를 뛰었어. 운동장을 계속 돌아요. 어느 날 이제 너무 더운 거예요. 막 35도 막 이런 날 있잖아요. 나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안 더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름이니까 덥지. 그렇지. 뭐 쓸데없는 걸 물어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운 거랑 뛰는 거랑 뭔 상관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또 독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건 첫 번째 능력, 안 하는 거 안 한다. 두 번째, 한다면 한다. 세 번째, 어떤 기분이어도 한다. 요거 세 가지만 있으면 현대사회에서는 일종의 슈퍼파워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슈퍼파워를 가지고 자, 있나요? 저도 저희 아파트에 15,000원이 한 달에. 저도 되게 싸죠? 근데 문제는 1회에 15,000원이 되는 케이스, 저입니다. 15,000원인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안 가요. 그러면 싼 건가요? 비싼 건가요? 싸지 않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미는 그냥 하라는 거 빨리 하시는 분도 있고 어쩌면 속도가 조금 늦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아미이 너무나 감사한 거 기다려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가는 아미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왕이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딱 한 분 외에는 안 두시고 잘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저의 어떤 그런 오늘 미팅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